일반적으로 그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고3들, 그러니까 선배들, 뭐 지금은 아닌데, 뭐 지금 뭐 이제 30대 아재가 됐나? 그 예전에, 그러니까 뭐 90년대라든가 2000년 초반에 그때 이제 이과생한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한 10명 중 9명은 선생님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더 쉬워졌어. 근데 예전에는 경우의 수가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됐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킬러야, 킬러야. 그리고 여기 파트는 좀 타고나야 돼요. 그나마 우리는 무리함수라든가 유리함수 이런 파트는 공부하면 점수가 나와. 근데 여기는 일단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은 점수가 안 나와. 언어를 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 문제 해석을 못하거든. 좀 타고나야 돼. 그리고 보통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 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 좀 약간 좀 사고가 좀 도라이 같은 애들이 좀 있다고. 그런 애들은 점수가 안 나와. 이 파트는 좀 그래. 약간은 타고나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어릴 때부터 왠지 막 내기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내기하는 거. 뭐 승부욕이 좀 강한 애들. 도박 좋아하는 애들은 점수가 잘 나와. 근데 막 그런 거 싫어하는 애들 있어. 막 뭐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뭐 게임 져도 그냥 실실 웃는 애들 있잖아. 게임 져도 게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게임을 위한 거지 재미를 위한 거지 승부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학생들은 승부욕이 없으면 여기 좀 잘 못해. 이런 것도 있고 좀 약간 좀 단원이 좀 이상해. 단원이 좀 이상하다고. 아무튼 그런 단원이야. 나는 잘하거든. 나는 도박 좋아하니까 난 잘하는데 근데 이거 진짜 여기 좀 타고나야 돼요. 그런 게 좀 있어.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좀 약간 학습법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좀 문제풀이보다는 약간 생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 이걸 애들이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또 있어. 이 마지막 단원에서 마지막 단원이니까 근데 애들이 대충 해요. 그냥 마지막 단원이니까 뭐 숙제도 잘 안 해오고 공부를 잘 안 한다고 대충 그렇게 하고 고등을 넘어가 버리니까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여기를 좀 많이 망해요. 아무튼 좀 약간 망하기 쉬운 단원인 거야. 좀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개념 위주로 좀 약간 얘기를 해볼게. 생각 위주로 그냥 들으면 돼요. 우리가 지갑을 딱 봤더니 지갑에 4,000원이 있네. 지갑에 4,000원밖에 없어. 근데 이제 학원을 오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학원을 막 쫄랑쫄랑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이 떡볶이를 팔고 있는 거야. 컵에 담긴 떡볶이를 팔고 있어. 닭강정? 저쪽이 닭강정? 닭강정을 팔고 있는 거야. 닭강정을 이렇게. 닭강정을 파는데 이 닭강정이 2,000원이에요. 2,000원. 근데 이 닭강정 종류가 3개야. 매운 닭강정, 열라 매운 닭강정, 열라 매운 닭강정, 열라 매운 닭강정. 닭강정이 3개야. 2,000원이야. 종류가 3개인데 2,000원이야. 또 가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2,000원이에요. 근데 종류가 31가지야. 베스킨라빈스예요. 나는 4,000원을 갖고 있어. 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조합이 하나씩 먹는다면 총 몇 가지의 조합을 먹을 수 있을까? 93가지. 그렇죠. 당연한 거죠. 먹는 거니까 우리도 알잖아. 그치? 먹는 건 민감하니까. 93가지야. 왜? 이거 먹고 이거 먹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확률을 잘하는 애들은 경우수를 잘하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93가지냐면 닭강정을 먹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일 때 뭐 한다는 얘기야? 곱한다는 얘기야. 그리고는 곱하는 거야. and는 곱하는 거야. 닭강정을 먹고요. 3가지.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그리고일 때는 곱한다. 그러니까 93가지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돼. 가격이 오른 거야. 아, 이게 4,000원이야 이게. 처음 팔 때만 2,000원인 거지 할인액. 얘도 4,000원이야. 근데 난 4,000원밖에 없다고.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4가지죠. 왜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중에 하나고 말하면 안 돼. 왜? 또는이니까야. 왜? 나는 닭강정을 먹거나 또는 아이스크림 먹기 때문인 거야. 아, 또는 5할일 때는 두 개를 뭐 한다는 얘기야? 더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과 또는 더하기 31이니까 34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합의 법칙이고 우리가 말하는 곱의 법칙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합의 법칙 이런 얘기는 또는일 때는 더한다인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읽어볼래요? 뭐라고 읽었니? 그렇게 읽긴 했는데 우리가 합집합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X밥,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거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집합은 뭐야? 또는인 거야. 또는인 거라고. 그리고 자 이거 뭐라고 읽어요? A랑 B의 교집합인데 이것은 X가 A에 속하고요. 그리고 B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은 뭐야? 그리고야. AND야. 그러니까 합집합이 되는 경우는 개수를 구할 때 경우의 수에서는 얘는 더하는 거야. 얘는 곱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A랑 B의 합집합은요. NA랑 NB랑 더한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그 엄밀히 말하면 A 또는 B가 되는 경우의 수는 A 또는 B가 되는 경우의 수는 A가 되는 경우수랑 B가 되는 경우수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A랑 B가 A 그리고 B가 나오는 경우수를 원래 빼는 거라고. 원래는 이게 맞는데 근데 집합에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 A랑 B가 뭐면 서로소일 때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합집합이 되는 경우는 A 경우랑 B 경우를 더하는 거잖아. 우리가 말한 이 또는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황은 이 두 개가 겹치는 게 없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말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4,000원 가지고 얘랑 얘를 둘 다 먹을 수 없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건 뭐야? 두 개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두 개를 더한 거야. 그러면 집합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서로소라고 하잖아요.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A랑 B가 서로 배반이다 라고 얘기를 해. 배반. 교집합이 없는 건 배반이야. 그치? 배신. 배반한 거라고. 그럼 A랑 B가 서로 배반이면 A 또는 B가 되는 경우는 그냥 얘가 0이니까 그냥 A가 되는 경우랑 B가 되는 경우를 더한다는 얘기죠. 아, 일반적으로 또는일 때는 더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A 또는 B가 되는 경우수를 구하래.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 둘이 배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왜? 배반이 아니면 교집합은 빼야 되거든요.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은 또는이다. 또는은 더하는 거다. 곱의 법칙은 그리고다. 그리고일 때는 곱하는 거다. 이게 합과 곱의 법칙이야. 그게 1번에 나와 있는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나 졸려. 자, 문제 볼게요. 문제 볼게. 29-1번입니다. 1번입니다. 29-1번. 자,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던졌대요. 주사위를 던진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를 이렇게 던진 거라고 이렇게. 던진 거지. 자, 근데 종류가 두 개래요. 그러면 두 주사위를 던졌으면 전체 몇 가지가 나오죠? 36가지죠. 그것은 3,4랑 4,3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야. 그러면 이게
두 종류가 아니라 같은 주사위를 두 번 던졌어. 몇 가지야? 그래서 36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종류든 같은 종류든 상관없어. 주사위 던졌으면 A, B랑 B, A는 다른 거야. 우리는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사위가 있죠. 얘를 던졌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던진 것을 시행이라고 얘기해요. 시행. 이거는 그냥 던진 거야. 그런데 던졌더니 만약에 짝수가 나왔다라고 하자. 우린 그것을 사건이라고 해요. 아, 시행은 그냥 하는 거야. 사건은 그때의 결과야. 그럼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대. 뭐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집합기호에 2, 4, 6을 써주면 돼요. 주사위를 던졌더니 소수가 나왔대. 그럼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집합기호에 2, 3, 5를 써주면 돼. 됐죠? 예전에 수업을 하면서 이런 예시를 들었거든요. 한 8년쯤 됐어요. 8년 전에 선생님이 이제 8년 전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이 대학생 초년 때 갑자기 늙어서 그래. 자, 초년 때 수업을 딱 했는데 글쎄 있잖아. 이 시행과 사건을 막 얘기한 거야. 던지는 게 시행이다. 뭐 했다. 그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학원으로. 엄마가 막 화를 막 냈대요. 나는 이제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학원으로 전화가 와서 실장님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애한테 지우개를 던졌냐는 거야. 아니 그런 적은 없다고. 나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든 거지. 예를 쫙 있는데 야 이게 시행이다 라고 했더니 제일 앞에 앉은 애가 자기한테 주사위를 던졌다고, 자기한테 지우개를 던졌다고 엄마한테 막 얘기를 막 한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민감했어요. 너무 민감해서 너 던진 게 아니거든? 알지? 그치? 자, 아무튼 이게 시행과 사건인데 그런 애가 있어. 자, 시행과 사건인데 그럼 보자고.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주사위 2개를 던졌다고. 근데 그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합이 4의 배수란 얘기는 뭐야? 합이 4가 되거나 또는 합이 8이 되거나 또는 합이 12가 되는 거잖아. 또 늘릴 때는 뭐 한다고요? 더한다고요. 그런데 얘랑 얘는 서로 배반인 건 맞잖아. 왜? 합이 4인 동시에 12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배반 사건일 때 또 늘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더하면 끝인 거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합사건인 거야. 그럼 합이 4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야? 3가지죠. 왜? 1, 3, 2, 2, 3, 1. 1, 3과 3, 1은 다른 거니까.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합이 4가 되는 건 당연히 3가지야. 왜 3가지냐? 주사위 2개 합이 4가 되려면 얘가 결정되면 얘는 자동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이 4가 되기 위해서 요 놈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 2, 3, 3가지라고. 그럼 3가지인 거야. 굳이 1, 3, 2, 2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럼 마찬가지로 합이 8 되는 건 몇 가지야? 합이 8 되기 위해서 이놈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소 2부터 최대 6까지 가능한 거니까 5가지인 거죠. 합이 12가 되는 건 1가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 더한 9가지가 정답인 거네요. 이것은 또는인 거죠. 또는은 뭐다? 더하는 거다. 그쵸? 또는은 더하는 거다. 항상 문제 풀 때 그리고와 또는으로 나타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3번에 약수의 개수인데 우리 약수 개수 구하는 문제들은 요 한 가지 예시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3번 아래 보면 이런 거 있어. 24라는 숫자가 있대요. 24. 이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주면 8, 3, 24 이거죠. 자, 첫 번째 1번 약수의 개수. 약수 개수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8개라고요. 알잖아요. 왜 8개야? 4 곱하기 2
그치? 그러면 이게 왜 4 곱하기 2냐?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각각의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하면 4 곱하기 2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대답을 잘 못하죠. 자, 왜 4 곱하기 2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2를 0분의 수에 세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이게 4 곱하기 2는 이거 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2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수가 4가지가 있다는 거야. 2를 선택하지 않거나 2를 한 번 선택하거나 2번 선택하거나 3번 선택하거나 4가지가 있고 그리고일 때 뭐한다? 곱한다. 앞으로 경우수 문제 풀 때 곱하기가 있으면 AND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2를 선택하는 게 4가지가 있고 그리고 3을 선택하는 게 0개 또는 1개 2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4 곱하기 8개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약수의 총합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약수의 총합은 2를 0번 선택하거나 또는 더하기는 또는이잖아요. 또는 2를 한 번 선택하거나 또는 2를 2번 선택하거나 또는 2를 3번 선택. 2를 선택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AND 그쵸? AND는 그리고 곱하기는 그리고 3을 선택하는 것은 0개 또는 1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약수의 총합은 이러한 가능성들을 싹 다 더하는 거라고. 그러면 약수의 총합이 나오죠. 그치? 세 번째 약수의 총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약수를 싹 다 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초딩 때 24의 약수를 이렇게 나열했거든. 1이 있으면 24가 있습니다. 2가 있으면 12가 있습니다. 뭐야? 요 놈이 곱해서 24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3, 8, 4, 6 끝. 그러면 이걸 다 곱했다는 얘기는 결국 24를 4번 곱한 거랑 같은 거야. 그럼 그 4번은 뭐겠니? 약수를 둘씩 묶은 거니까 약수 개수의 절반인 거죠. 약수 개수의 2로 나누는 지수를 씌운 거겠죠. 자, 그래서 약수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공식처럼 알아두는 게 좋고 거기 있는 3번에 예시문을 가지고 풀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응용한 문제 29-2번인데요. 첫 번째, 너희 여기 잘하겠다. 여기 잘하겠다. 기말고사 범위 아니었어요? 그쵸? 이번 기말고사 범위였잖아. 그쵸? 지금 대답을 좀 잘하는 것 같더니만 시험을 봤구만. 여기를 이번에. 자, 360에 양의 약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얘는 그냥 지금 푼 거랑 똑같이 풀면 되죠? 그쵸? 1번은 넘어가고요. 그럼 두 번째 2번 양의 약수 개수가 20개인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약수 개수가 20개가 되는 상황은 어떤 놈의 19제곱꼴이거나 아니면 이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1 곱하기 20 그냥 20일 수도 있지만 2 곱하기 10일 수도 있고 얘가 4 곱하기 5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2 곱하기 5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얘기는 뭐야? 어떤 놈의 1제곱 곱하기 또 다른 놈의 9제곱이란 얘기죠. 이런 꼴이란 얘기는 어떤 놈의 세제곱과 다른 놈의 4제곱꼴이란 얘기고 그럼 얘는 네모의 1제곱, 세모의 1제곱, 별표의 4제곱꼴이란 얘기니까 약수 개수가 20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넷 중 하나의 케이스고요. 그 중에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는 가장 작은 소수인 2를 넣으면 돼요. 얘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이 값이 2고 이 값이 3이면
맞죠? 최소가 되려면 여기가 2, 여기가 3. 최소가 되려면 얘가 2, 여기가 3, 여기가 5. 이렇게 되면 되겠죠? 라고 해서 이 중에 가장 작은 놈이 정답인 거네요. 약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는 됐고요. 5번 구애법칙 설명했고 그냥 뭐야? 그리고 일 때는 곱한다야. 그럼 걔랑 관련된 문제가 29-3번인데 우린 이 문제 친숙하지 않아요? 친숙하죠? 이미 기말고사를 하면서 이런 식의 문제는 이미 다뤘잖아. 그치? 자, 첫 번째 1번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게 몇 가지네요. A에서 P를 거쳐 B로 갔다는 얘기를 말로 한다면 A에서 P까지 가고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거잖아. 즉, 이 여기에는 뭐야? AND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한다야? 곱한다죠. A부터 P까지가 3가지. 그리고니까 곱하기 P에서 B까지가 2가지. 그럼 얘는 6가지다. 1번 정답인 거죠. 그러면 2번도 A부터 B까지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러면 A부터 B까지 가려면 A에서 P를 거쳐 B로 가거나 또는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게 있으니까 또는이다. 뭐 한다야? 얘랑 얘를 서로 더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모든 문제를 AND랑 OR로 다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라는 게 생략돼 있다 하더라도 표현이 생략돼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표현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A부터 P까지 가고 B까지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A부터 P까지 가고 그리고 B까지 가는 겁니다. 항상 AND랑 OR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드셔야지만 실수를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푸는 거는요 정말 기초 문제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 작은 습관이 제대로 잡혀야지만 이게 분명히 킬러 문제가 나오거든. 그거를 풀어낼 수가 있어. 우린 지금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9-4번이 29-4번 그 다음에 5번 이 두 문제만 하면 일단 여기 파트는 끝이 나요. 자, 4번 문제 29-4번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든데 내가 그림 실력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그려볼게요. 자, 요 상황이죠, 지금? 자, 이 상황인 거야. 우린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4번 문제가 A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겠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이걸 물어봤다고요. 최단 거리 문제예요. 최단 거리를 푸는 방법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를 배울 때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배우거나 또는 고3 초에 배울 거야. 그때 다시 한번 이거를 하게 될 거야. 근데 경우의 수에서도 이걸 풀 수는 있는데 그럼 경우의 수에서 얘를 푸는 것은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노가다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세는 거라고. 근데 잘 생각해보자. 최단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해서 직접 세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최단 거리는요 이렇게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를 빠뜨리겠죠. 그리고 똑같은 걸 2번 셀 수 있겠지. 자,
경우수 푸는 가장 핵심은 이제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는 유리함수는요. 유리함수는 점근선과 절편. 무리함수는 시작점, 방향성, 절편. 그러면 경우수는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첫 번째, 빠짐없이야. 빠짐없이. 두 번째, 중복되지 않도록이에요. 이게 경우수의 핵심이에요. 뭔가를 빠뜨리면 안 돼요. 뭔가를 중복되도록 해도 안 돼요. 경우수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경우수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풀었어. 근데 그게 정답이 딱 나왔어. 보기에 있거든. 근데 있잖아. 그게 잘못 풀었다 하더라도 그게 보기에 항상 있어요. 내가 잘못 푼 정답이 항상 보기에 있어. 또는 주관식이면 내가 잘못 풀었어.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왜냐면 다른 파트는 문제를 다시 풀면 고칠 수가 있거든. 왜? 계산 실수가 보통 있는 거니까. 근데 얘는 생각의 실수야. 그러니까 잘못 풀면 있잖아. 검사를 해도 그 답이 또 나온다고. 왜? 생각이 실수니까.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인데 이거 있잖아. 예전에 되게 못하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수학을 되게 못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걔가 경우의 수에서 신이었어요. 다 맞추는 거야. 공부를 되게 못해. 근데 걔가 도박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걔는 공부를 못해. 그냥 못하는데 경우수를 다 맞추는 거야. 객관식을. 너무 궁금하잖아. 물어봤단 말이야. 야, 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 맞냐? 물어봤더니 걔 이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요 제가 수학을 못하는 걸 알아요. 자기 주제를 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셀 때마다 뭔가를 빠뜨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꾸 빠뜨리고 자꾸 못 센대. 그래서 보통 보기가 이런 식이 아니야. 보기가 1번 42, 2번 45, 3번 49 보통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걔가 정답이 만약에 43이 나오면 무조건 45를 찍는데. 왜? 뭔가를 빠뜨리니까. 근데 많이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지. 항상 빠뜨린대. 그래서 항상 다 세는 거야. 다 세고 하나가 더 큰 걸 정답으로 찍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진짜 확률인 거잖아. 우리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되면 진짜 무슨 제주도 감귤학과 이런 데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망한다고 인생. 어떻게 해야 돼? 빠짐없이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얘를 빠짐없이 푸는 방법 중 하나가 이거예요. A부터 B까지 갔어. 이렇게 갔어. 이렇게. 이게 한 칸이야. 한 칸이야. 그럼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는 몇 칸 가야 되는 거야? 5칸 아닌가요? 그쵸? 여기 한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을 가야 된다고. 그럼 5칸을 가기 위해서 이놈처럼 중간 지점을 잡는 거죠. 어차피 5칸을 가야 되면 A부터 B까지 거리가 3인 지점은 무조건 가야 돼. 그럼 A부터 거리가 3인 점을 다 찾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거리가 3 하나, 둘, 셋, 거리가 3 4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 거리가 3인 그것을 P, Q, R, S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아, A부터 B까지 가는 케이스가 이것처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뭐 A에서 P를 거쳐 B로 가거나 P를 거쳐 B로 가거나 A에서 Q를 거쳐 B로 가거나 R을 거쳐 B로 가거나 S를 거쳐 B로 가는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고 각각 케이스는 또는으로 연결된 배반인 거잖아. 그럼 이건 더하면 되잖아요. A부터 P까지 가는 게 몇 가지죠? 이건 셀 수 있다고요. 이 정도는 하나, 둘, 세 가지밖에 없다고. 이 정도는 실수 안 한다고.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건 하나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그리고니까 3 곱하기 1인 거라고. 이건 세 가지인 거죠. A부터 Q까지가 몇 가지야? 이렇게 가는 거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최단거리. Q에서 B까지는 하나, 두 가지잖아? 3 곱하기 2, 이건 6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 개를 구해서 더하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끔 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어려우면 중간 지점을 찝어서 생각하라고. 그런데 얘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숫자를 써서 푸는 거야. 이건 익숙해져야 되거든. 숫자 쓰는 건 익숙해져야 돼. 보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거야. 최단거리로. 여기까지 됐죠? 근데요, 최단거리로 가는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안 보이지만 사람이라고. 사람이 서 있어. 꽃을 들고 있는 거야. 사람이. 꽃을 들고 있어. 인상이 좀 더러워요. 꽃을 들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피해서 가야죠. 그렇죠? 잘못하면 망한다고. 인생 망한다고. 그렇지? 잘못 걸리면 망하잖아. 그럼 A부터 B까지 가야 되는데 얘를 피해서 가야 돼. 아, 첫 번째 방법은 이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거리가 3이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거리가 3인 점을 다 잡아.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P, Q라고 한다면 A에서 P를 거쳐 B로 가거나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를 구해도 돼.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숫자를 쓰는 거야. 숫자를. 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죠. 여기까지 한 가지죠. 최단거리니까. 여기도 한 가지죠. 이제 가로줄을 쫙 채워요.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야? 그러면 두 가지야. 두 개를 더한 거라고. 여기까지 몇 가지일까? 그냥 한 가지예요. 왜? 여기 가면 안 되거든. 망하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아니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요. 그 여기는 두 가지죠. 여기 몇 가지야? 이거 두 개 더한 거 세 가지라고. 왜 더하는 거야? 또는이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 또는일 때는 더하는 거잖아. 3이라고.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죠? 그럼 여기는 3 더하기 1, 4고요. 그럼 여기는 4, 2 더하니까 6이야. 아, 6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린 이 문제를 점을 적어서 풀 수도 있지만 똑같이 숫자를 쓰는 거지. 숫자를 싹 써가지고, 그치? 숫자를 써서 구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게 최단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야. 워낙 방법은 많아. 근데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 합리적이라는 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이에요.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쉬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어려웠을 때 어떤 애들이 이렇게 풀고 있다고 다 세는 거야. 진짜로. 그 다음에 나한테 가지고 와. 선생님 제가 세는데 틀렸어요. 했더니 정답이 25인데 23이 나왔어요. 제가 뭐를 안 셌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나보고 그 자세한 얘기하고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치? 안 돼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렵다고. 이러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어렵고 그 훈련이 어려워. 그래서 요걸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돼. 내가 푸는 방법이 뭔가 비효율적인 방법이면 다시 제대로 된 방법이 되게끔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절대 쉽지 않아요. 자, 색칠하기. 그죠? PQ RS 저 위치는 어디다 잡나요? 그냥 아무렇게나 거리가 같은 점. A부터 B까지 거리가 5니까 그러면은 그냥 중간점 아무데나 잡은 거야. 거리가 같은 점들. 거리가 5까지 가려면 거리가 3인 점은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리가 3인 점들 다 찾아낸 거예요. 뭐 거리가 2인 점 기준으로 가도 괜찮아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를 만나면 안 되니까, 그치? 인생 망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되는 또 다른 점을 기준으로 가든가 아니면 숫자를 쓰던가. 지금 그게 4번 문제였어. 10번 색칠하기. 우리 색칠하기 문제들 우리 내신 공부하면서 좀 풀어봤을 거야. 근데 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잘 모르는 부분도 좀 있었을 거고, 그치? 좀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정리를 좀 할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원 자체가 좀 약간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태까지 풀었던 우리 문제들은 수학 내적 문제예요. 수학 내적 문제는 그냥 계산하시오야. 값을 구하시오, 계산하시오야.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뭘까요? 수학 외적 문제예요. 수학 외적 문제란 얘기는 실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언어적으로 문제를 내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못하면 문제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틀린다고. 그럼 틀리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각각의 사각형이 8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8개 사각형에다가 색을 칠하겠대요. 근데 어떻게 칠할 거냐면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겠대요. 자, 얘랑 얘는 이웃한 건가요? 이웃한 거죠. 그러면 얘랑 얘는 이웃한 건가요? 이건 이웃한 건 아닌 거야. 그치? 이웃했다는 얘기는 면과 면이 만나는 걸 말해요. 근데 다시 얘기를 할게. 여기다가 색을 칠하는데 10개의 색을 이용해서, 아니다, 10개 더 많다. 여기다 색을 칠하는데 5개 색을 이용해서 색을 칠하래. 이웃한 곳은 다른 색으로 칠하래. 문제가 이거야. 5개 색을 사용해서 색을 칠하라고 했어.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첫 번째, 5개 색을 사용하라는 얘기는 5개 색을 전부 다 쓰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5개 이하를 쓰란 얘기일까요? 5개 이하입니다. 이거 가지고 5개 색을 다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벌써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5개 이하인 거야.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색칠하기 활동하잖아. 사생대회에서. 선생님이 물감을 줬어. 야, 너네 36가지 물감 가지고 와서 색칠해라. 그거 다 쓰란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그 이하를 쓰란 얘기잖아. 그래서 10번에 보면 이런 거라고. 거기 주의할 점 보면은 n개 이하의 색을 쓰는 것라는 문제가 있고요. n개 색을 전부 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n개 이하의 색에다가 밑줄 그어놓고요. 10번에 있는 n개 이하의 색에다 밑줄 그어놓고 n개 색을 사용이라고 해놓으세요. 같은 말이야. n개 색을 사용한다랑 n개 이하를 쓴다는 건 같은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다시 10번 박스를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색칠하기 문제 이렇게 풉니다. 중앙 또는 가장 많이 이웃한 부분을 먼저 칠하는 거야. 항상 가장 복잡한 걸 먼저 처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웃한 곳들을 하나씩 색칠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29-5번 문제야. 색을 칠하래요. A, B, C, D, E에다가 색을 칠하는데 거기 갔더니
다섯 가지 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일단 밑줄 걸으세요. 다섯 가지 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에 밑줄 걸었고 동의어는 뭐가 있다고요? 그냥 다섯 가지 색을 이용하여랑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그냥 다섯 개 색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한 곳은 다른 색이래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애는 어디 먼저 칠한다고요? A를 먼저 칠한다고요. 가장 많이 이웃한 영역. 그럼 A를 먼저 칠할 거야. 그러면 A의 색을 칠했어. 몇 가지다? 다섯 가지겠죠. 그럼 그 다음에 B를 칠했어요. 그 다음 B를 칠했어. 그러면 네 가지겠죠. 여기 필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C를 칠하는 거야. 필기하지 마요. 그럼 C를 칠했어. 그럼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겠네. 이 두 개랑 다른 색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D를 칠했어요. 그럼 D는 얘랑 다른 색이니까 빨간색 칠했어. 두 개 다른 색이니까 세 가지가 있다. 그치? 얘랑 얘랑만 다른 색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2에 칠할 수 있는 것은 얘랑 다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두 가지다. 그리고니까 싹 다 곱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은 자 이거 보기에 있다 없다? 보기에는 있다고요. 하지만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D랑 B가 같은 색깔일 수도 있어. 그렇죠. B랑 D가 같은 색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노란색일 수도 있다고. 얘도 똑같이 노란색이면 여기는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노란색이 아니면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애초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분명히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처음에 풀 때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돼. 처음에 A를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B랑 D랑 같은 색일 때랑 B랑 D랑 다른 색일 때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이 경우는 다섯 가지고 그리고 B랑 D랑 같은 색이면 당연히 네 가지겠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얘 A에 칠했고 B랑 D는 같은 색으로 칠한 거야. 그러면 C는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여기도 세 가지다. 그러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요. 또는이죠. 더하기 A는 다섯 가지고 그럼 B랑 D랑 다른 색이면 걔는 4 곱하기 3 12가지에 대해서 그럼 이 세 개가 다 다른 색이니까 C는 이젠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곱하기 2의 제곱인 거라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정답이야. 그럼 도대체 어떨 때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되느냐 이거를 다음과 같이 알아두자고. 지금 색칠하기 문제가 어떤 꼴이야?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색을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칠하는 거잖아. 그러면 색칠하기 문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야. 삥 도는데 마주보는 이 영역에 의해서 마주보는 영역에 의하여 남은 영역이 두 개로 아예 완벽히 이웃하지 않도록 쪼개진다면 한 바퀴 삥 돌아서 칠하는데 삥 돌아 칠했을 때 삥 돌아서 칠했을 때 그 이 마주보는 영역을 기준으로 남은 영역이 분리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 둘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차적으로 색칠해도 괜찮아. 근데 이런 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고.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그리고 언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서 절대로 여기는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기본 정석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았어. 근데 쉬운 문제라고 해서 그냥 대충 그냥 감각으로 풀어버리면 나중에 킬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고생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뭘 해야 돼? 합리적으로 풀어야 돼. 무식하게 세면 안 돼요. 그쵸? 무식하게 막 개수 다 세면 안 된다고요. 합리적으로 세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여기서는 실수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책하셔야 돼요. 다른 파트랑 달라. 다른 파트는 실수하면 계산 실수니까 잡아낼 수는 있어. 근데 여기는 생각의 실수야.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의 실수를 안 하게끔 우리가 푸는 풀이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